황영웅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와 싸우는 전략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미지가 먼저 소비되는 시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도는 사실보다 속도가 빠르고 설명보다 제목이 강합니다. 한 번 붙은 이미지는 해명보다 오래 남고 정정 보도는 첫 기사만큼 주목받지 못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보도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해석과 프레임이 더해진 채 소비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의 논쟁 이전에 이미 여론의 방향이 설정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로 맞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준비 없는 침묵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이슈를 키우고 무방비 침묵은 왜곡을 굳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전략의 깊이입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도의 균형을 묻는 싸움이며 공정의 기준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대응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타이밍을 계산하고 신뢰를 다시 세우는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얻습니다. 이 글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로 정리된 대응 지침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급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왜곡된 프레임과 싸울 때 가장 강한 무기는 차분함과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정으로 대응하는 순간 프레임에 갇힙니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보도를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썼는가? 사실을 왜곡했다. 이건 너무하다.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보도는 종종 감정적 반응을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격앙된 해명, 강한 표현의 반박, 즉각적인 공개 대응은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됩니다. 논란 확산, 격한 반발, 입장 표명 후 파장. 이렇게 되면 사실을 바로잡는 대신 이슈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이해하되 감정으로 말하지 않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외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제목과 본문의 뉘앙스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과 해석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이것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특히 황영웅처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의 경우 감정 표현 하나가 또 다른 여론의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급하게 말하면 프레임 안에서 말하게 되고 준비해서 말하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속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속력의 싸움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전략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2.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순간 프레임은 약해집니다. 불공정한 보도의 특징은 완전한 허위가 아니라 섞어쓰기에 있습니다. 사실 몇 줄, 추정 몇 문장, 그리고 해석 하나. 이 세 가지가 섞이면 읽는 사람은 그 전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된 과거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의도에 대한 추측이 붙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재 활동과 연결된 평가가 따라옵니다. 이때 독자는 추정과 평가까지 모두 사실처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반박이 아니라 분해입니다.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 무엇이 당사자의 주장인지, 무엇이 기자의 해석인지, 무엇이 추정이나 가능성 표현인지, 이 네 가지를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황영웅처럼 이미 대중적 인지도가 형성된 인물의 경우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평가가 하나의 인상으로 묶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과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인격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그 사이에 변화와 과정은 없었는지, 보도는 종종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이 생략을 드러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은 논쟁을 키우지만 구조적인 분리는 설득력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입니다. 이 연결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렇게 차분히 나누는 순간 기사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논쟁보다 구조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일은 방어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신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3. 즉각 해명보다 전략적 타이밍을 선택하십시오. 논란이 터지는 순간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내야 한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정답은 아닙니다. 속도는 관심을 따라가지만 전략은 흐름을 읽습니다. 보도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기사도 있고 연속 보도로 확장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구분 없이 즉각 해명에 나서면 오히려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처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의 경우 해명 자체가 또 하나의 기사로 생산됩니다. 입장 발표, 반박문 공개, 해명 이후 논란 재점화. 이렇게 되면 이슈는 1차, 2차, 3차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단발성 기사인가, 연속 보도 조짐이 있는가, 여론의 방향은 확산인가, 관망인가, 추가 자료 확보가 가능한가. 이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의 침묵이 10번의 해명보다 강합니다.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낼 때는 단편적 문장이 아니라 구조화된 메시지여야 합니다. 핵심 쟁점 정리, 사실관계 명확화, 책임의 범위 설정, 향후 계획 제시. 이 네 요소가 갖춰졌을 때 메시지는 방어가 아니라 방향 제시가 됩니다. 대중은 빨리 말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싸움은 순간을 넘기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타이밍을 선택하는 순간 주도권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 기록과 증거를 체계화하십시오. 불공정한 보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도 여론도 아닙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남는 쪽이 이깁니다. 언론 보도는 언제든 취재였다, 오해였다라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찍힌 기사, 캡처된 자막, 편집 전후 영상, 발언의 전체 맥락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리입니다. 최초 보도 시점, 보도 매체와 기자 이름, 제목과 본문 원문, 수정 삭제 여부, 2차 인용 기사 목록. 이 5가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과정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기록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특히 황영웅처럼 반복적으로 특정 프레임에 묶이는 경우에는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패턴은 의혹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박 자료의 원본성입니다. SNS 캡처, 유튜브 편집 영상, 전원 형태의 글은 보조 자료일 뿐 핵심 증거가 아닙니다. 원본 영상, 원문 인터뷰, 공식 문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자료. 이것들이 모여야 주장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당장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공개하지 않고 차분히 쌓아두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보도는 대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기록은 당장 화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5.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불공정한 보도는 정보 전달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장면을 반복하는지,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에 따라 독자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분노, 실망, 의심. 이 감정이 형성되는 순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는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영웅처럼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인물은 논란의 인물이라는 프레임 안에 쉽게 묶입니다. 한번 형성된 프레임은 이후의 모든 보도를 같은 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5번째 전략은 프레임 안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논쟁은 그 전제 위에서 진행됩니다. 대신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사실인가? 그 연결은 타당한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가?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방어가 아니라 질문의 재설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격앙된 댓글, 극단적인 표현, 집단적 분노는 상대에게 또 다른 기사거리를 제공합니다. 지지 역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과도한 공격성 표현 자제하기, 동일한 메시지로 일관성 유지하기, 사실 중심에 정제된 문장 사용하기. 여론은 크기보다 질이 더 오래갑니다. 감정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균형은 시간을 장악합니다. 이 싸움은
상대를 자극하는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을 벗어나는 싸움입니다. 프레임 밖에서 말하는 순간 비로소 공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6. 반격보다 신뢰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불공정한 보도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반박해야 한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6번째 전략은 그 충동을 한 박자 늦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누가 더 크게 외쳤는가 보다, 누가 더 일관되었는가를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반격은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신뢰는 축적의 결과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패턴에서 만들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분리할 때도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했는가? 이 세 가지는 기사 한 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짧고 명확한 입장, 감정을 배제한 사실 정리, 그리고 이후에 일관된 침묵 혹은 행동. 이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중은 모든 설명을 다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것 같다. 이 감정이 형성되는 순간 불공정한 보도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변의 태도입니다. 소속사, 동료, 제작진, 팬들이 언행이 제각각이면 신뢰는 분산됩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단순하고 방향이 같다면 신뢰는 한 점으로 모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신뢰는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갑니다. 7. 시간을 진실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불공정한 보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요소는 시간입니다. 보도는 빠르지만 진실은 오래갑니다. 자극적인 제목은 순간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의 삶 전체를 끝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7번째 전략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순간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매번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황영웅을 향한 시선 역시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꾸준한 활동과 성실한 모습,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불공정한 보도는 현재의 장면만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결국 흐름을 봅니다. 말보다 행동이 길고 기사보다 삶이 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돈하고 필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다림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 됩니다. 조급함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인내는 프레임을 바깥에서 보게 합니다.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프레임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보도와 싸우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 증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불공정한 보도와 맞서는 과정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린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며 왜곡된 균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맞서면 논란은 커지지만 진실은 작아집니다. 전략으로 대응하면 목소리는 작아질 수 있어도 신뢰는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전략은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 신뢰를 쌓는 것,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즉각적인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도는 한 시점을 기록하지만 사람은 한 생을 살아갑니다. 기사보다 삶이 길고 논란보다 태도가 오래 남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이 과정 역시 결국은 시간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말보다 태도로. 이것이 불공정한 보도와 싸우는 가장 강하고 가장 품위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진실이 제자리를 찾게 만듭니다.